30평대 아파트 견적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정되어 있는 고객의 이름을 누르시면은 상담했는 내역들이 나오고요. 견적서 작성을 누르면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견적서에 보시면 최고 상단 위에 총 공사 금액과 합격 컨설팅 비용이 나오고요. 일단 34평으로 잡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티 도배를 쓴다고 생각하고 30평대 하나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확장인 경우에는 한 2개소가 보통이겠죠. 2개소를 넣습니다. 그 다음 바닥재입니다. 바닥재는 강마루를 많이 하니까 강마루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시공하는 나투스 진 그란데 그리고 사하라 라이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 글자가 100% 다 나오진 않는데 여기에서 한 26, 7평 정도 나오겠죠. 이렇게 기입하고요. 그리고 전기 부분입니다. 조명이요, 전기 조명. 거실등이 요즘 보통 없긴 없지만은 없는 경우도 많지만은 일단 거실등 하나를 넣어보겠습니다. 하나를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방등은 한 기본적으로 안방, 방 2개 이렇게 해서 3개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주방등은 잘 안 쓰죠. 그리고 소방등은 거실에 하나 정도 있겠죠. 그리고 메인등 보통 3인치 주백색 거실등이 있으니까 한 35개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직부등은 발코니니까 보조 주방과 세탁실 하나씩 2개죠. 그리고 안방 확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하나 들어가니까 원형 3개 정도를 넣어보겠습니다. 센서, 현관에 위치 감지 센서 하나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 기타 조명에는 T5가 들어가 있습니다. T5 그러니까 주백색 T5 1200짜리 그러니까 뭐 1m씩 계산해 보면은 보통 간접 조명 거실에 우물 조명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한 8개, 그 다음에 커튼 박스에 3개, 그리고 신발장 하부에 2개 이렇게 계산 한두 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한 16개 정도 기입하고요. 저희는 뭐 이게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라서 고객님께 청구되는 게 아니고 예상 금액이니까 이 정도 금액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보시면은 요건 시공비에는 부가세 들어가 있고요. 가격에도 부가세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합산 금액에도 지금은 부가세 들어가 있지 않고요. 최종 내역에는 부가세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콘센트는 보통 30평 기준 서울산전 같은 경우에는 한 40개 정도 넣고요. 스위치가 서울산전은 넣겠습니다. 보통 10개 정도. 그리고 기타 시공에는 IoT인데 이거는 크게 많이 안 하시니까 실링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실대가 들어가니까 실링팬이 없고요. 그 다음에 1차 전기는 배선 작업을 해야 될 때 보통 화재 현장이나 아니면 노후 아파트 경우에는 배선을 다 교체할 때는 이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덕션 시공 요거는 이제 차단기하고 배선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콘센트 가득 이제 위치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욕실에 뭐 하나씩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넣어보겠습니다. 전기 작업자. 만약 이 작업을 하는데 전기 작업자가 금액이 좀 부족하다. 그럼 한 명 정도 더 넣으면 되겠죠. 분전함 같은 경우에는 분전 함을 교체하는 비용. 자,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분전 함을 교체한다는 거는 분전 함 커버하고 차단기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다음 주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장 같은 경우에는 하부장, 상부장 그리고 하부장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매트 화이트로 30평 기준 하면은 2m 5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2m 50 안에는 냉장고 장은 들어가지 않고요. 키크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하부장, 상부장만 들어갔을 때 2.5m, 하부장 2.5m, 단위는 센치 단위입니다. 그리고 상부장이 없는 하부장, 보통 보조주방에 들어가는 장이 되겠죠. 냉장고장, 입피판 없이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1m로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나오지 않다고 보고요. 키크장도 넣지 않겠습니다. 밥솥장도 일단 넣지 않겠습니다. 자, 입피판, 자, 측판이죠. 입피판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거 한 장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높이가 2400입니다. 그리고 인조 대리석.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를 해보겠습니다. 2.5m, 단위가 10cm입니다. 2.5m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양념장은, 요거는 안에 2.5m 안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 한 개 들어갈 거고요. 싱크볼도 보통 그랜드 860 이걸 제가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후드는 하이드 후드로 시공하겠습니다. 수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폭포 수전 요거 하나 정도 넣고요. 그리고 가구를 넘어가겠습니다.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안방과 안방 맞은편방 1번방, 2번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3번방까지 있는데 보통 30평 아파트에는 안방 12자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안방 맞은편방 다른 방들은 보통 6평 정도가 6자 정도 12자 6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나만 넣어보겠습니다. 인테리어에서는 붙박이장이 인테리어 기본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별도 금액이겠죠. 자, 화장대입니다. 안방에 34평 안방에 화장대 한 개가 있겠죠. 요거는 의자형이고 요거는 서랍형인데 요즘은 서랍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200 그러니까 1.2m 하나 정도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신발장은 6자 미만은 전부 다 6자로 기입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3자라고 3자만 넣게 되면은 인건비하고 가격들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6자로 넣으면 되고요. 낮은 신발장 이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발코니 장
발코니 창고장이죠.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울입니다. 거울은 화장대에 조명이 있는 거울이 보통 하나 들어가고요. 고객님께서 구매해 주시면 요거는 사라지게 되겠죠. 거실 욕실입니다. 거실 욕실에는 일단 철거병 하나씩입니다. 그리고 욕조 철거 거실 욕조에 한 개 있겠죠. 그 다음에 도기시공 일반 300, 600 타일일 때 일반 하나 들어가고요. 방수가 들어가면은 하나 넣으면 됩니다. 젠다이가 없을 경우에도 젠다이가 한 개 들어가면 되겠죠. 욕실 천장입니다. 욕실 천장은 바닥 평수를 기본하면 되는데 보통 한 4회 정도? 크면 5회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5회배, 4에서 5회배 정도 되면 됩니다. 환풍기 같은 경우는 흰펜을 많이 쓰니까 흰펜 하나 넣고요. 자, 거실 독일입니다. 거실 욕실에 타일 독일입니다. 일단 300, 600 있고요. 쭉 내려보시면 300 바닥이겠죠. 600에 600은 벽하고 바닥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저는 300, 600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8회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한 4회 정도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육가가 이제 하나 들어가겠죠. 욕조가 들어가면 육가가 하나고, 욕조가 들어가지 않으면 육가가 두 개겠죠. 저는 육가 하나를 넣고 욕조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변기는 저는 원피스 제품을 선호합니다. 때도 잘 끼지도 않고요. 그래서 원피스 중에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있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인 무디 제품을 해서 하나를 넣었습니다. 세면대 같은 경우에도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세면대 수전, 제 책자에 보시면 제품들이 있으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인 걸 넣어보겠습니다. 샤워기 수전도 하나 넣고요. 여기는 이제 겸용 수전입니다. 샤워기가 안 들어갈 경우에 세면대 수전에 있는 샤워기 겸용 수전이고요. 고객님들이 여기에서 만족 못하시면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바라기도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파티션은 안 들어가고 저희는 욕조가 들어갑니다. SMC 측면은 타일로 마감한다고 봤고요. 그리고 장은 일단 슬라이딩 장을 하나 기본적으로 넣었습니다. 슬라이드 바 한 개 들어가고요. 휴지거리 한 개 들어가고요. 수온거리 하나 들어가고요. 코너선반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로 해서 두 개를 넣겠습니다. 요즘에 이거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개를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젠다이가 시공됐기 때문에 젠다이 돌이 들어가고요. 만약 여기서 제품들이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러면 싱크대 인조 대리석을 시공할 때 그 제품들을 시공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금액보다 좀 비쌀 것 같습니다. 젠다이 600일 때 하는 거고요. 타일 작업자 추가는 현장 상황이 좀 좋지 않을 경우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욕실 부자재 금액입니다. 일단 매진은 저는 비도에게 색으로 해서 한 6% 정도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몰딩보다는 저는 L 몰딩 스텐으로 되어 있는 거 한 4개 정도 들어가고요. 타일 본드는 3마를 넣겠습니다. 에폭시 본드는 지금 들어가진 않고요. 압착은 2% 정도 넣겠습니다. 평당 1% 정도 들어가는데 약간 모자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실에는 욕조가 들어가니까 한 포, 안방에 2포 넣도록 하겠습니다. 백시멘트 한 포 넣고요. 그리고 실리콘은 2개 정도, 그 다음에 레미탈은 2포 정도. 레미탈 같은 경우는 이제 벽돌하고 이걸 같이 금액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욕조를 넣으려고 하면은 벽돌하고 레미탈이 있어야 되니까 앵글밸브 3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글밸브는 3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조만 넣겠습니다. 도실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욕실은 여기까지 끝이고요. 안방 욕실 해보겠습니다. 안방 욕실도 동일하게 철거 하나, 그 다음에 욕조는 철거겠죠. 동시공 하나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안방은 세라믹 시공을 해보겠습니다. 방수도 진행하겠습니다. 젠다이도 설치해보고요. 안방 욕실 천장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5웹을 넣어보겠습니다. 흰펜보다는 휴젠트를 하나 넣어보고요. 그리고 안방 도기는 이제 타일하고 도기인데 안방에는 600입니다. 벽 타일 여기도 한 18웹에, 그 다음에 바닥 타일 여기는 5웹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육가는 지금 라인 육가로 해서 2개 넣겠습니다. 트렌치 육가 같은 경우에는 물 빠짐이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현장에 트렌치가 있으면 트렌치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고객님이 해달라고 하시면은 방수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원피스 제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세면대도 2번을 넣고요. 그 다음에 수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은 걸 넣어보겠습니다. 3번을 넣어보겠습니다. 샤워기도 3번 넣어보고요. 안방에는 샤워기를 넣지 말고 해바라기 샤워기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티션. 저는 파티션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파티션 넣지 않고요. 욕조 안 들어가죠. 자, 슬라이드 장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바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해바라기 샤워기라도 슬라이드 바를 하나 시공하기 맞는 것 같습니다. 휴지거리 하나 시공하고 수온거리 시공하고요. 그 다음에 코너선반 2개. 그 다음에 젠다이돌 필요 없겠죠. 젠다이돌 졸리컷인데 이게 졸리컷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면은 저는 2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작업자를 넣는 것보다 그냥 졸리컷 2개로 넣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재입니다. 매지는 제가 비둘기 색으로 일단 6번 넣고요. 스텐 몰딩 안 들어가겠죠. 졸리컷이 들어가니까. 타일 본드도 안 들어갑니다. 에폭시 본드가 3조 정도 들어가고요. 압착은 여기 2포를 넣겠습니다. 백시멘은 거실에서 넣기 때문에 여기는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아덱스 2개 정도 넣고요. 레미탈은 필요 없, 레미탈은 방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거실을 잘못했네요. 여기도 한 10포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앵글 밸브 2조 들어가고요. 도신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거실 욕실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실 욕실에는 이제 방수를 했는데 그만큼의 레미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12%로 정정하겠습니다. 주방 타일입니다. 주방 타일은 서랍평대 600, 600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2회배 정도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현관 바닥은 600, 600 세라믹 타일 5회배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발코니 타일은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7회배 정도. 근데 여기서 딱 5회배만 주문한다고 타일이 5회배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상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자재료. 일단 매지는 비둘기색으로 해서 한 4포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몰딩은 졸리콧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2개 정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앞착은 현관에 1포, 그 다음 발코니에 2포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실멘트는 거실 욕실 할 때 넣었고요. 1포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에폭시 본드가 5회배당 한조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방에 들어간 게 한 12회배 정도 하기 때문에 3조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타일 본드는 필요 없고요. 레미탈도 그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벽돌이 필요하면은 여기에서 벽돌을 넣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높이만 하게 되면은 한 50층 정도 들어가고 레미탈 1포 정도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코니에 총석을 하나 넣고요. 여기까지 타일은 마무리되었고요. 그 다음에 목작업입니다. 거실,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에 전체 다 몰딩을 하게 되면은 보통 평수만큼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평몰딩을 좋아하기 때문에 34개 정도 넣고요. 글레바지도 저는 45mm로 해서 34개 정도 넣겠습니다. 평수 정도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거실에서 공용실에서 보이는 문들을 저는 9mm 무선 하겠습니다. 4개가 보이겠죠? 욕실, 안방, 그리고 방 2개 이렇게 하면 4개가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실 목작업, 구멍구조. 거실의 벽면을 다 치면은 34평 정도에서 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우물이나 뭘 하든지 저는 한 20평 정도로 잡아서 이 정도는 천장이나 기타 손을 좀 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목작업에서 거실 확장 공사 있으면 확장 공사 금액 넣으면 되는데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거실 확장을 넣고요. 그러면은 거실 확장을 넣을 때 이렇게 1을 넣는 게 아니고 34평을 기입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명 목작은 지금 라인 조명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팬트리 아니죠. 화장대 있는 부분에 아치 하나 들어갈 수 있고요. 가벽 신설은 지금 없을 것 같고요. 실링팬 보관도 없고 혹시나 목수가 이 금액에 다 못할 것 같다면 한 명 정도 추가해주면 되겠죠. 추가 안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은 들어간 건 없습니다. 문은 들어간 건 없는데 인테리어 손잡이 들어가겠죠. 인테리어 철물 손잡이 도무스 제품 보통 5개 들어가겠죠. 그리고 경첩 교체해 주시면은 가루도 안 떨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실버 5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방문 댐퍼 문콕이라고 하죠. 화이트로 한 5개 정도 넣고요. 더 클로저는 현관에 있는 현관문을 잡아주는 건데 이게 보통 고장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 정지형으로 하나 정지형 문을 열면은 다 고정되는 겁니다. 오유 투입구는 옛날 아파트면 넣으면 될 것 같고요. 킥은 하나는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킥으로 다 오기 때문에. 중문입니다. 중문은 저는 슬라이딩 도어를 넣어보겠습니다. 슬라이딩 도어 중에서 도장 제품 화이트로 해서 모로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필요 없고요. 거실 확장 들어가야 되겠죠. 거실 확장 여기는 평수가 아니고 개소입니다. 개소. 단위를 잡아야 됩니다. 주방장 없고 방 확장도 없습니다. 급배수배가 넣었고요. 지금 그다음 싱크대라고 하는 부분은 싱크대 수전 내림입니다. 지금 없겠지만은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거실 확장을 하면서 수도를 이동해야 되는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50cm 단위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확장 공사 말고 이게 수전을 옮기는 게 시간 꽤 걸립니다. 벽을 다 깨야 되고 그리고 보통 이게 자세가 안 나옵니다. 이 작업하는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한 50cm 정도 이동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 금액을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타 서비스용은 뭐 특이한 경우에는 금액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름입니다. 필름은 거실 삭신을 확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안 넣고요. 안방은 그 다음에 안방 샤시는 내창과 외창 2개를 넣고요. 그다음에 발코니 보통 이제 방이 이제 안방 제외하고 2개니까 4개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 보조 주방에 보통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6개죠. 그리고 보조 주방 나가는 곳에 보통 샤시가 있으니까 한 6개 정도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현관에 더 있으면 더 넣어야 되겠죠. 방문 9mm 문선하면서 방문을 살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5개 정도 필름 바른다고 생각했고요. 복잡한 무늬 같은 경우는 2를 넣어야 됩니다. 2개씩 넣어야 됩니다. 전전 몰딩 글레반이 새로 하고요. 중문도 새로 하고 현관문 내부 안쪽에 가장 많이 쓰는 필름들을 넘버를 넣어놨는데 이걸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외부 싱크대는 이제 교차니까 여기 안 들어가겠죠. 붙박이장, 신발장도 다. 그리고 기타. 보통 목장이 많아지면은 한 사람 정도가 시공해야 되는 금액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넣어놓고요.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금액이 전부 다 고객님들한테 청구되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예상 금액입니다. 예상 금액.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탄성. 첫 번째 칸을 탄성할 때는 40만원이고 그 다음부터 탄성 시공할 때는 15만원씩 추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확장이 2군데 되어 있으니까 거실하고 3군데로 잡으면 되겠네요. 자, 시스템 에어컨은 평수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샤시는 견적을 받아서 여기다 기입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샤시 금액을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거실 샤시만 교체하게 될 경우에는 LG 제작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0만 원, 300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터닝도 한 개 들어가겠죠. 터닝도 한 개 들어가고요. 그다음 최고입니다. 최근은 강마루 최고라고 생각했을 때 확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한 25평, 24평 정도가 최고가 될 것 같고, 일반 최고는 싱크대. 이게 이제 메다당은 하부장, 상부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7m, 8m 잡으면 되고 8m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판 최고고, 북발장 최고는 뭐 12자 정도, 화장대 하나, 신발장 6자, 문은 최고 없죠. 문도 없고, 천정 몰딩 34평, 걸레바지 34평, 중문은 하나 새로 시공한 거 1개, 조명은 보통 한 10개 정도, 콘센트 스위치는 한 50개 정도, 샤시는 두 툴이겠죠. 두 툴. 그 다음에 거실 확장 돼 있죠. 해야 되고, 방화장은 안 났습니다. 일단 기타 체거는 평소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체각이 많다면 여기서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중 폐기물 34평, 화단 체거는 없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은 보통 인덕션으로 시공할 때는 하나 정도 더 하겠죠. 실리콘은 지금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샤시를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들어가야 되고요. 모양, 엘리베이터 모양 17인치 이하는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 보양을 할 필요 없겠죠. 자, 동의서, 주민동의사에 돼야 되고, 지금 확장하기 때문에 잉여가 신고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현장 정리는 보통 34평 공사하게 되면은 한 6개, 6번, 7번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차는 좀 특이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안 쓰고요. 분말 소화기는 요거는 소방법 때문에 싱크대 내부에 분말 소화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입주 청소는 가능하다면은 인테리어에서 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최고 정확한 깔끔한 제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청소 넣고요. 도어락 인터폰은 이제 요청해 주시면은 이렇게 일일 기입해 놓으면 다음에 실제 시공할 때 협력업체 소개해 드립니다. 보일러 조절기도 동일하고요. 동일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가장 저렴한 데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커튼 브라인드도 동일합니다. 요즘은 커튼 같은 경우에 IT를 많이 시공하시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체크해 두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 배선도 다 시공 먼저 해놔야 됩니다. 디자인은 고객님께서 디자인을 요청하시게 되면은 3D 이미지 컷, 열컷, 수정 2번, 그 다음에 자재 정리해 드리는데 3,000만원당 80만원입니다. 근데 보통 이걸 갖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160만원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굳이 디자인이 없어도 레퍼런스 자료들을 주시면은 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할증입니다. 자, 이 지금 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구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금액이 약간 높습니다. 다소 살짝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적에서는 4,780만 나오지만은 대구에서 시공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4,500 정도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평균적인 금액을 넣어서 지역마다 지역마다 금액이 약간 달라질 때는 이 금액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공사가 있다면 여기다 추가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견적서를 저장을 하고요. 자, 요 종합 견적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도배금액, 인건비와 자재비, 합계금액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세 내역에서 들어가는 제품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개수까지, 수량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견적서 작성 방법입니다.